네, 반갑습니다. 로또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어떻게 파지법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문가인지 전문가가 아닌지, 그 다음에 서 있는 포지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올린 영상이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이 영상 고정 댓글에도 그 영상을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셨다는 전제하에 오늘 뭘 설명할 거냐면,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이 나이프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라면, 전문 칼잡이라면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인 형태로.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냐면, 오펜스를, 그러니까 공격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어요. 디펜스를 할 수 있어요. 전에 영상에 어떤 댓글에 선생님 그 나이프 이제 쥐고 있는 형태나 어떻게 공격 요 부분이 약간 설명되는데 디펜스는 정작 설명 안 해주시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나이프 디펜스부터 설명을 안 하냐면, 나이프 오펜스에 대한 공격 루트나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는 디펜스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분야가 어느 분야냐면, 크라브마가 쪽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크라브마가 일부 지도자분들이 보면 이 도검류나 무기술에 대한 전혀 경험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가르칠 때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일부. 그리고 크라브마가도 요즘에 보면은 너무 이제 분파가 많아지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강사의 자질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공격에 따른 디펜스를 이제 연계가 되는데, 이 나이프에 대한 공격 숙련도가 떨어져 있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집체교육시로 교육을 받아서 가르쳐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일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나이프를 이렇게 휘두르거나 몽둥이를 잡고 이렇게 휘두를 때, 휘두르는 쪽을 팔로 막으면서 다른 주먹으로 동시에 쳐내라. 이게 아마 크라브마가에 있으면 버스팅이라고 하는 기술일 건데, 그게 크라브마가의 고유 기술이 아니라 칼리에는 사파피안이라고 해요. 사파피안. 이제 막음과 동시에 다른 손으로 공격하는 형태. 이제 칼리에는 나이프가 주라면 이쪽으로 막음과 동시에 찌르기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크라브마가라는 무술 자체가 고유 무술이 아니고 여기저기 무술의 장점들을 이제 기술을 차용해서 구성을 해놓은 형태가 있죠. 그거는 단일 고유 무술은 아니랬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팅이라고 하는 형태, 이런 형태는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칼리엔 사파피안이라고 했죠. 사피안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치명적인 오류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이프를 우리가 숙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주먹의 위치가 귀 위로 안 올라가요. 만약에 X자로 벤다고 했을 때, 요 몸통 이쪽으로 벤다고 했을 때, 귀 밑에 쪽 라인에서 그대로 쭉 뻗듯이 들어가면서 커팅이 이루어지지, 이걸 이렇게 들어서 내 머리 위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베는 형태는 없어요. 선생님, 나이프에 대한 숙련자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머리 위로 손을 들어서 휘두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숙련이 안 된 사람이라도 보통은 이렇게 X자로 휘두르라고 하면 자기 주먹이 귀 위에 머리 틈 사이 이 간격 안에서 휘둘러요. 왜냐하면 팔이 머리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이걸 이제 무기가 내 몸의 통제권을 벗어났다고 표현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순간 지금 관절이 부자연스러워요. 한번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내려치면 힘이 안 실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나이프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도 본능적으로 자기 머리 근처에서 X자로 휘둘러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키가 아주 작고 휘두르는 사람이 키가 아주 커, 그러면 이렇게 막아가 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주먹이 위치가 머리 요 꼭대기쯤에서 내려온 다음에 일반인이 이렇게 휘두른다면 마구잡이로, 그러면 내가 키가 아주 많이 작으면은 이렇게 막으면서 치는 게 되는데, 키가 엇비슷하거나 내가 키가 큰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내리치면은 이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막는 게? 안 돼요. 해보세요. 같이. 실험. 예. 팔을 이 정도 들어야지 그나마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X자로 공격이 들어올 때 어떻게 디펜스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사실은 물러나거나 아니면 진짜 숙련이 돼 있는 사람은 X자로 휘두르는 팔 손목 쪽을 탭에서 몸을 그 라인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많이 한다고요.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숙련자는 귀 바로 밑에 주먹 위치에서 바로 뻗듯이 가면서 컷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막을 각도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이프 디펜스는 오펜스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억지로 시범 보인다고 선생님 이렇게 시범 보일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던데요. 그때 보세요. 잘 보면 일부러 손을 이렇게 크게 들어서 휘둘러줘요. 몽둥이도 그렇고. 야구 방망이 있죠. 야구 방망이 일반인한테 쥐어서 휘두르라고 하면 일반인들 보통 요 정도 각도에서 이렇게 휘두르지 이렇게 높이 들고 이렇게 안 휘둘러요. 어깨가 아픈데 본능적으로 알아요. 일반인들도. 근데 그 시연을 보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팔을 들어서 이렇게 휘둘러줘요. 왜냐하면 이 각도가 나와야 되니까. 영상을 한번 다시 보세요. 네. 그래서 무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디펜스를 하려면 무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오펜스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유튜브에 보면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뇌피셜로 돌아다녀요. 네. 저희 주짓수,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주짓수 체육관에 그 퍼플 벨트 중에 한 분이 다양한 무술을 많이 섭렵하신 것 같아. 이분이 이제 저희 단톡방에 이제 혈자리 해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뒤에서 초코로 이렇게 탁 팔로 목을 쪼를 때 이제 요쪽을 눌러가지고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영상을 캡처를 해서 올리니까 이제 그 주짓수 단톡방에서 전부 다 비웃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실제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번 해보면, 실험해보면 여기 혈자리를 정확하게 눌러도 참아요, 고통을. 예, 그래서 저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사사 서로 이제 웃는데 그게 사실은 완전히 틀린 영상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고류검술이나 현대검도에서 이쪽 관련된 혈자리를 꽉 눌러서 제압한 다음에 순간적으로 찌릿할 때, 못 움직일 때 나이프로 찌르는 공격 기법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영상은 오류가 난 거냐면 혈자리라는 건, 급소라는 건 우리가 근육에 먼저 힘을 빡 줘버리면 근육하고 근육이 이제 팽창하면서 그 혈자리 부분을 이렇게 밀집도로 감싸버려요. 그래서 이미 내가 목이 쫄리는 상황에서는 이 여기를 눌러봐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류검술이나 현대검도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상대방이 이 팔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서 이완되어 있을 때 그때 혈자리를 눌러서 이제 그때는 근육이 이완되어 있으니까 그 틈 사이에 근육과 근육 틈 사이에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곳이 보통 혈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완되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잡아서 사람이 이 팔에 순간적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힘을 못 쓰게 만든 다음에 나이프로 찌르는 형태라고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니까 안 해봐 하니까 그냥 이제 뇌피셜로만 이제 배워나니까 이제 이렇게 누가 목을 뒤에서 쪼르면 여기를 눌리면 된다라고 이제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시연할 때는 눌리면 아프거든. 아프긴 아파요, 여기가. 근육에 힘을 주고 있어도. 예. 근데 실제 상황이면 안 풀려요. 실제 상황이면 내가 지금 상대방의 목을 쪼르는 건 기절시키겠다라는 목적성을 강하게 가지고 지금 목을 쪼르고 있는 상황인데 근육이 지금 팽창된 상태에서 그 혈자리 찾아가지고 눌리본들 이 사람이 고통을 참고 그냥 쪼르러 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삼단봉이 막능일 것 같은데 실제 삼단봉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이제 미국 외국계 이제 얘기를 해보면 흑형들 있죠. 흑인들 이렇게 흑형이란 표현은 하면 안 되나? 네, 흑인분들 덩치 큰 흑인분들이나 아니면 미국 백인분들이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그게 혹시 잘못된 표현이라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덩치 큰 이제 범죄자들이 이제 근육이 막 이렇게 뒤덮여 있을 때 막 돌진해 오면 삼단봉으로 쳐도 끄떡도 안 한대. 왜냐면 이제 막 흥분 상태거든. 아프긴 엄청 아프지. 근데 우리가 연습할 때 그냥 뇌피셜로 탁 되면 엄청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방이면 제압 가능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프가 몽둥이나 나이프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크게 휘두를 때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시연용으로 합을 맞춰봐서 그래요. 나이프 스파링 할 때요, 버스팅 동작 절대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조금만 숙련된 분들끼리 할 때는 나이프 스파링 할 때 여기서 그냥 그대로 뻗어나가면서 컷을 하지 이렇게 들어서 컷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존윅 영화 있거든요. 존윅이 뭐 실전성을 가미한 진짜 실전 무소를 반영했다 뭐 이러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존윅도 제일 최근 영화에 보면 거기 칼리인가 에스크림인가 어찌 칼리 뭐 에스크림 같은 뜻인데 어쨌든 그거 하시는 분이 무슨 유리로 된 곳에서 막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 사람이 제압당하냐면 계속 이렇게 베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크게 들어서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그거를 딱 낚아채가지고 받아가지고 업어치기로 맺히는 거예요. 안 돼요. 궤적이요.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팔을 잡아서 업어치기를 하냐고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높이 들어줘. 그 상대방 배우가. 액션 합을 맞출 때. 그래서 액션 합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실전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액션 합은. 예,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뇌피셜로 무술 수련하는 사람들 보면 유튜브에 그 마스터들도 있어요. 그 자기들끼리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런 식으로 액션 합을 맞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펜스 지금 기본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건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 그 오프라인 수련 모임에 이 나이프 스파링을 게임 형태로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시키냐면 이 바스톤으로 바로 스파링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보호 장비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 가르칠 때 이 고무 나이프 있거든요. 이거 뭐 아무 데나 다 팔아요.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맞아도 전혀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통증만 조금 있지. 그래서 길이가 짧아서 사실은 이거는 맨손 무술 체계와 가깝지만 어쨌든 칼리라는 건 바스톤, 나이프, 맨손이 하나의 동일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이프로 먼저 간압이 짧은 상태에서 스파링을 먼저 시키면서 공방의 위치를 먼저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러면 되게 안전하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프 스파링 그 주관인데 실제로 이제 저희 그 수련생들은 나이프 스파링 할 때 보통 다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넘어가는 정규 멤버들만 시키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작게 끊어쳐요. 왜냐면 동작이 크면 상대방이 간파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작게 끊어치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막아서 치냐고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인도 본능적으로 어깨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머리 아래쪽에서, 머리 근처에서 이렇게 휘두르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휘두르는 경우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오펜스 기술 보시면서 디펜스 기술을 가르쳐 주셔야지 왜 오펜스 영상을 올리지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전문 칼잡이라면 처음에 상대방이 서 있는 자세나 분위기만 봐도 대충 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강호동 씨가 그러잖아요. 전문 이제 씨름 장사들끼리는 이제 삿바 딱 잡으면 바로 느낌이 온다잖아요. 질 거나 이길 거라는 거. 도검류도 마찬가지예요. 검도나 펜싱이나 이제 이런 스파링 경험치기, 도검류 스파링 경험치기로 계속 수련해서 이제 10년 이상 넘어가는 전문가들은 서로 이렇게 딱 보면 서 있는 자세나 이제 약간씩 움직이는 그 기세만 봐도 대충 실력이 감이 와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냥 딱 서 있는 자세만 봐도 대충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될지 감이 오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하고 비슷한 정도의 레벨이라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때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이프를 하면, 나이프도 잽이 있어요. 나이프도 잽. 찌르기는, 사실은 나이프 찌르기는 주먹으로 뻗는 잽 동작에 비하면 훨씬 더 이게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가는 건 없댔죠. 수평으로. 손목이 꺾이기 때문에 보통 밑에서 위로 올리듯이 찔러지는데 이게 불편하다 보니까 찔렀다 빨리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손을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이제 처음에 간을 볼 때는 잽 형태로 가는 거죠. 잽.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나이프 잽은 손으로 주먹으로 잽 치는 거하고 동일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용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손에서 파란톡한 할 때, 더티복싱 할 때 이렇게 장심으로 치는 동작 있죠. 예. 아니면 이쪽 면으로 치는 동작이 있어요. 예. 그거를 나이프를 들고 그대로 뻗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밑으로,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밑으로 가듯이. 예.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파칼로 잡았을 때도 요 그대로 뻗듯이, 앞으로 쭉 뻗듯이 가요. 근데 완전히 정면이 아니라 약간 측면 쪽을 향할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래서 파칼로 잡았을 때 잽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점검으로 잡았을 때 잽 형태로 가든지. 그러면
처음에 만약에 수가 비슷해서 저 사람을 봐도 감이 잘 안 온다 이러면 이제 잽으로 먼저 상대방을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인지 이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알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잽 움직이면서 잽. 그러면 상대방이 반응하는 거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실력인지 전문가들은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잽, 그 다음에 빠지면서 잽, 사각지대로 한 번씩 잽잽 날려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보면 훈련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감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이 들어가죠. 그럼 공격이 들어갈 때는 처음에 제가 전에 예전 영상에 보면 간압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물리적 간압을 설명한 게 있는데, 물리적 간압은 나의 내 공격 무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에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물리적 간압으로 형성했을 때, 보통 팔을 뻗고 있겠죠. 이렇게 디펜스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가까운 쪽 신체 부위부터 가볍게 커팅을 해요. 이렇게 컷. 앞으로 살짝 뻗어나가서 끝부분에서 원으로, 타겟팅 부분에서 살짝 커팅을 한다고요. 이렇게 살짝 커팅을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먼 곳에 상대방 내 입장에서는 제일 가까운 신체 부위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제일 먼 신체부터 출혈을 유도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나이프는 길이가 짧아서 한손검이나 양손검처럼 한 방에 살상력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거를 막 들고 한 방에 급소를 팍 찔러가 죽이고 이러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상대방이 비전문가라도 본능적으로 급소를 숨기고 움크러들거든요. 그래서 나이프로 한 방에 죽이기는 정말 힘들어요.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지 않는 이상. 내가 기습을 해서 이걸로 찌르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도 나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 방에 이렇게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바깥 부위부터 출혈을 유도해서 이 사람을 경직시켜서 공포감에 몸이 경직시키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부위부터 커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커팅하고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사각지대로 빠져서 커팅해서 내려온 손을 그대로 위로 올려요. 올려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해서 몸을 얼어버리게 만든 다음에 목 쪽을 커팅하거나 이제 상대방에게 한 번 더 겁을 주는 거죠. 눈이나 목 쪽을 커팅하고 상대방이 완전히 몸이 얼어붙어서 뒤로 이제 뒤로 뺄 때 팔을 잡고 목젖이나 가슴 쪽을 찌르는데, 보통 타겟팅 부위가 작은 곳은 잘 안 노려요. 여기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숙여버리기 때문에 턱뼈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넓은 쪽, 특히나 상대방의 공격력을 뺏을 수 있는 어깨 부위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컷. 이제 견적이 나왔어요. 잽으로 이제 견적이 대충 나와서 이거 내가 요리할 수 있겠다 싶으면 처음에 손목 쪽에서 출을 유도하는 컷, 그 다음에 팔이 내려간 상태에서 물러나거나 대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간 상태에서 사각으로 빠지면서 밑에서 위로 올려서 상대방에게 혼란을 준 다음에 옆으로 베는 수평 배기로 눈이나 목젖 부분으로 위협감을 준 다음에 상대방의 몸을 잡고 그대로 어깨 쪽을 찔러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빠지는 경우 없어요. 전문가들은 찌른 상태에서, 이게 트러스트죠. 찌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점선이 연결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점으로 찔렀다면 거기서 바로 컷을 해서 슬래시를 해서 몸통을 베어준 다음에 빠져요. 그럼 뭐예요? 이걸 이제 거의 한 호흡에 가깝게 할수록 이제 전문가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세요. 이게 공격이 끊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처음에 컷으로 상대방 돌출 부위, 가장 돌출 부위 출을 유도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실력이 형편없어. 그래서 돌출 부위 유도한 다음에 사각지대로 빠지면서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아니면 당황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살짝 뻗으면서 수평으로 목젖이나 눈 쪽으로 상대방을 더 혼란시킨 다음에 상대방의 몸을 잡고 몸통, 어깨 쪽을 찔러서 상대방의 이제 공격력을 뺏은 다음에 찌른 다음에 바로 해소하는 게 아니라 찌른 상태에서 그대로 슬래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찌른 상태에서 그대로 슬래시, 찌른 상태에서 그대로 슬래시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한 호흡에 이루어진다면 이제 전문가죠. 맞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공격 검로는 어떻게 돼요? 위에, 밑에, 위로, 수평,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슬래시. 뭐예요? 여기서 보면, 자, 보세요. 이걸 공간 입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세요. 여기서 슬래시 짧게 끊어서 슬래시가 이루어지죠. 거기서 그대로 올리면서 상대방 견제.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건 살상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상대방은 되게 이 공포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밑에서 칼날이 위로 들어오면 이게 지금 시야에 완전 사각지대에서 뭔가 쑥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포감에 얼어붙게 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양손검이나 한손검이랑 똑같아요. 양손검은 그대로 이제 두 손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릴 때 그나마 파괴력이 약간이라도 실리지만 그래도 부족해요. 위에서 내려 베는 것보다. 그래서 양손검이든 한손검이든 나이프든 밑에서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위로 올리는 건 상대방을 이제 사각지대에서 올라오는 공포감에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는 목적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출 부위 짧게 컷, 그 다음에 빠지면서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뻗어서 눈 쪽, 이제 저는 이제 눈 쪽을 선호하는데, 그렇다고 배는 거 아니, 스파링 할 때. 눈 쪽 하면 상황이 당황해서 이제 얼어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잡고 상대방의 몸통을 잡고 몸통으로 트러스트. 그러면 팔 쪽을 공격해서 상대방이 공격력을 뺏을 수 있겠죠. 그리고 찌른 상태에서 그대로 밑으로 쭉 끌어내리는 거예요. 쭉 끌어내려서 원위치. 그럼 뭐예요? 선, 중간, 밑에서 위로, 그 다음에 수평 라인, 좌우 이동, 그 다음에 트러스트 점,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지금 네모난 꼭지점을 만들었을 때 이 공간을 모두 다 활용하는 거예요. 한 번에 연결된 공격으로. 점으로 찍는 것까지.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영상에서 자기들끼리 나이프 스파링이라고 하는데 막 계속 같은 데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펜싱 하듯이. 그냥 마구잡이인 거예요. 마구잡이. 그렇게 절대 안 움직여요. 이거는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면. 물론 처음에 계속 이제 이 사람도 실력이 만만치가 않아서 내가 이제 계속 출혈 유도하려고 밑에서 서로 공격 템포 잡으면서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면서 한번 돌출 부위 컷 해보고 커브 해보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맞는데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났는데 서로 간에 여기서 붙어가지고 막 휘두르는 건 발은 고정한 채 막 휘두르는 거는 그냥 쇼예요. 쇼. 합을 맞춘 거라고요. 액션 합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기술의 가장 큰 핵심은 발로 움직여서 공간을 장악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공간만 장악이 되면 이건 그냥 확인용이에요. 확인용. 검도도 마찬가지예요. 7, 8단 괴물들 있죠. 선생님들은 조금씩 중단세에서 조금씩 공간을 장악해 들어가요. 그게 이제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을 다 장악해서 이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냥 어히라고 치고 나간다니까. 빠르지도 않아요. 맞으면 황당하다니까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내가 완전히 주방에 걸린 것처럼 몸을 못 움직여. 왜냐하면 내가 공간적으로 물리적 공간, 심리적 공간을 다 장악한 상태니까 내가 뻔히 보는데 서울 다가와서 툭 치고 가는데도 오! 이라고 그냥 막고 있다니까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예. 그게 뭐예요? 7, 8단 선생님들은 검도를 거의 한 40년, 50년 동안 수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풀스파링을 했잖아요. 이게 검도는요, 주짓수하고 다르게 올라갈수록 어려워요. 승단하기가. 왜냐하면 주짓수는 일정한 기간이 채워지면 이렇게 승급을 해주잖아요. 블랙벨트가 되고 나서도. 근데 검도는 4단 중에 4단들끼리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압도적으로, 아니, 4단은 아니지. 5단부터라면 전국에서 4단들끼리 전부 다 모여가지고 압도적으로 거기서 2명을 이겨야지만 5단이 돼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2명을. 같은 4단끼리. 보통 한 20년 가까이 15년 차, 20년 차 되는 4단들끼리 모여가지고 압도적으로 2명이 이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5단 돼. 그럼 5단에서 6단 승단 하려면 다시 7년에서 8년 더 소비를 한 다음에 5단 되고 나서 5년에서 7년 정도, 5년은 최소 조건이고 5년에서 7년 정도 또 자기가 막 죽을똥 살똥 수련한 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5단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5단 안에서 압도적으로 2명을 이겨야지만 6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5단에서 6단, 6단에서 7단, 7단에서 8단 올라가는 거는 완전히 난이도가 극단으로 가요. 7단은 7단 달인들끼리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2명을 이겨야 돼. 그래야 8단이 돼요. 그래서 7단 선생님들도 8단들은 진짜 괴물이야 이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주짓수랑은 또 완전히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이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 났지? 그러니까 7, 8단 선생님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그런 사람들만 날고 긴다는 사범들 가지고 놀 때는 그렇게 경험치를 쌓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가 다 보여요. 내가 약간만 움직여서 수싸움을 하려고 하면 모든 수를 한 4수에서 5수 정도 앞서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원천적으로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딱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그냥 확인용으로 뚱 치고 나간다고요. 무기술이 원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공간적으로 움직이죠. 지금도 보세요. 컷. 그 다음에 사각으로 빠지죠. 빠지면서 밑에서 위로 입체적으로 움직였죠. 그 다음에 몸을 틀어서 나는 이 사람 공격 라인에서 벗어나면서 수평 배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고정시켜 놓고 찌를 때는 또 옆으로 빠지면서 찌르죠. 그 다음에 슬래시가 이루어질 때는 다시 원위치로 해서 또 빠져나가죠. 요 공간에서. 무슨 말인지 가시죠?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예. 자기가 아는 만큼 본다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숙련도가 된 사람이 공격 라인을 그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들어온다면 제가 우리 오프라인 제자분들한테 계속 뭐를 훈련시키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공격 루트로 공격이 들어올 때 어떻게 막을 건지 계속 이제 조금 거리를 띄워놓고 어떻게 막을 건지 계속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수를 미리 파가면서 한번 움직여봐라 이러거든요. 조금 거리를 띄워서. 그래서 스파링 중에 거리를 띄워서 서로가 무기가 닿지 않는 곳에서 계속 어떤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디펜스하고 대공격을 할 건지 하는 스파링이 있어요. 무기술은 같이 맞대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띄워놓고 하는 훈련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효과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지금 저를 보면서 이걸 따라하는 걸 하면 안 되고, 그건 흉내 내기밖에 안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올리는 목적은 뭐냐면, 만약에 전문가가 이렇게 돌출 부위부터 슬래시가 오고, 밑에서 위로 오고, 들어오고, 찌르고, 베면서 싹 빠졌을 때, 나라면 그때 어떤 식으로 내 중요 장기를 보호하면서 벗어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계속 돌려봐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자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오프라인 수련 모임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규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스포츠화된 스파링에서 규칙도 있듯이 필드 상황에서도 항상 규칙은 생겨난다. 예를 들면 내가 몰래 잠입을 했어. 그럼 나는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입장이고 상대방은 소리를 내도 되는 입장이에요. 이게 규칙이에요. 나를 제약하는 규칙. 그래서 실제 필드 상황도 항상 나를 제약하는 규칙들이 생겨나요. 나는 혼자인데 상대방은 2명이야. 그럼 나는 지금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인지를 구출해야 된다면 이때 나를 제약하는 제약 사항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파링을 할 때 완전 풀 스파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규칙을 변화시켜요. 지금은 첫 유효타를 날릴 때 상대방은 그 유효타에 대해서 일단은 바로 반응하거나 블록을 하는 건 못한다. 제약사항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공격이 끝나고 나면 공격이 끝난 상대방은 대공격을 바로 일시적으로 못하고 상대방의 공격을 한번 받아야 된다. 제약상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스포츠 룰이라고 비판한다면 실제 필드 상황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무슨 나라에 가서 내가 파병도 해보고 투스쿠브도 됐다. 그건 총만 쏘고 왔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 검도장에서나 가르칠 때 보면 부파공작원 분들도 있었고 이렇게 실제 교전 상황에서 이제 총기가 오작동이 일어나서 같이 백병전을 해본 분들은 다 이 말에 동의해요. 실제 상황에서도 항상 나를 제약하는 규칙 사항들이 생긴다. 무규칙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훈련을 할 때 뭐를 강조하냐면 지금 변화된 규칙 사항을 어떻게 네가 이용을 해서 너에게 유리한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를 계속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최근에 했던 훈련이 내가 먼저 공격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그 공격에 대해서 블럭은 못해요. 그러면 공간으로만 피해야 된다면 이건 상대방을 제약하는 상황이니까
나는 지금 내가 공격을 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수 없는 제약이 걸려 있는 거니까 그 규칙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 먼저 스파링 시키면 서로 여기서 그냥 서서 조금 움직이다가 먼저 공격해 버리거든요. 그럼 그 규칙을 활용을 못 한 거예요. 그 규칙을 활용하려면 계속 내가 공격할 때까지 어쨌든 상대방이 공격을 못 하니까 나는 내가 유리한 간압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몰아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상대방이 공간적으로 계속 몰리면 템포를 어느 순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때 나는 그냥 공격하면 돼요. 근데 처음에 수련생들이 그걸 파악을 못 해요. 그 규칙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를. 예.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걸 보면서, 지금 만약에 전문가들에게 지금 이렇게 습관화된, 정형화된 패턴 중에 하나는, 전문가들은 본능적으로 이 공간을 전체를 다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때 그러한 제약사항을 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이런 도검류 스파링 그 세미나를 한번 할 거예요.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한번 할 건데, 이제 관련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때 오셔서 한번 이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교육을 받으시면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때 이 내용이 너무 길니까 일단 생략하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위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칼리 제자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무식한 사자가 되기보다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을 활용할 수 있는 현명한 토끼가 오히려 오래 살아남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무식한 사자보다는 현명한 토끼, 지혜로운 토끼가 훨씬 더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존이 목표잖아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맞죠?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건 군인들이고,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생존이 목표인 거예요. 생존이. 예, 그래서 이런 거 공격하는 거 이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보는 건 괜찮죠. 아, 이런 식으로 라인이 들어오는구나, 플로우가 들어오는구나.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내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빠져나갈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예. 전략적 사고,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나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한계가 있어서 다음에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